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2천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굉장히 컸죠. 그동안 견조했던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도 미국과 유럽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우리 증시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전화 연결이 고르지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전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간밤 다우지수 마감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1.44% 하락한 16,804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1.64% 하락하면서 4,422선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역시 1.36% 하락하면서 1,946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41%나 급락하며 1991선에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1.09% 하락하면서 566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께서 전화를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제 받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유럽 증시 역시 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좀 더 자세한 마감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일단 미국 미국은 그래도 고용 부분이 증가했다라는 거, 이제 그 제조 지표는 대부분 그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부분이 부담을 줬다라고 생각이 이제 되는데, 문제는 뭐니 해도 유로존에 이제 그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 이제 그 독일의 어떤 그 지표 둔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지금 문제는요, 지금 계속되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 환율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시장에는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엔달러가 이제 그 급등 후에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 108엔대로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점. 오늘 우리 시장 내 조금은 좀 선별적인 어떤 수출주들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바람 내지는 모멘텀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 시장 전일 200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1990선도 간신히 지켜낸 모습인데요. 지난 2주간 원화의 상승률은 브라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하죠. 앞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우리 김동현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달러의 강세, 슈퍼달러다라고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이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85.9를 구간하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지금 미국의 그 양적 완화의 종료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까지 아울러서 시행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 내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망되고 있는 한 달러화는 계속 그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시장 내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다 안타깝게도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로존의 경기 둔화가 그렇게 쉽사리 풀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점. 물론 이제 그 오늘 저녁 내일 그리고 이제 그 유로존에서 22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립니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조금 더 한다면 문제는 이제 그 유로화의 약세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의 60%를 넘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 통화들의 움직임 이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화 강세는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환율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시장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부분들 다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달러화의 방향 그리고 유로화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화는 무엇이 되겠느냐 생각을 해본다면요. 뭐니 해도 엔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환율 시장을 조금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달러화의 강세 속에 엔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엔화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을 접근하는 그런 방향성도 좀 구분해서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휴를 앞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계속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환율이 지금 현재 상황과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일단 그 내수주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내수주와 수출주에 대한 어떤 그 엇갈림 현상. 과거 한동안 이제 그 수출주에 대한 워낙 강세로 인해서 수출주가 좀 부담이 되어 왔다면 조금 좀 수출주에 대한 그 실적 부담이 조금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수주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거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분기 지금 어닝에 대한 우려감 상당 부분 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3조 원대를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건 조금 좀 억측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상황들, 반도체에 집중을 해본다라면 삼성전자 5조 원 이상의 어떤 그 영업이익은 분명히 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엔화의 안정성 여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우리 시장 내에서 특히나 핵심 포인트다라는 점, 이로 인한 그 자동차 업종의 움직임들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경기 민감 대형주, 아직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축소되기 이전까지는 조금 낙폭과대 접근은 좀 아직은 좀 제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조금 더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관심주였던 대한약품이 18,000원 손절가를 터치하시면서 승률이 패가 되셨습니다. 전체 승률은 25승 26무 12패가 되셨는데요. 대한약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AS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패가 되면 일단 보기 안 좋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손실을 우리가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한약품을 제가 일전에 그림을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약품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대한약품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바로
포도당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는 그냥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자, 요 매물대를 저는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 분위기 여건상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게, 전문가라는 직업이 시장의 핑계를 대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시장 자체가 발생했을 때는 5% 올라갈 것도 사실은 4%, 3%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수급 매기스 자체가 불안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자, 이 자리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시점이 다가왔었지만 한 번 더 쉬어가는, 한 번 더 시장 자체의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대한약품 그러면 왜 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대한약품이 지금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81.7%를 수액제라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앰플제가 14%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액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과점 기업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을 이 수액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포도당의 1리터 약가를 비교해 보시면 국내 수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맞죠? 하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10배에서 아니면 4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수액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가격 인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약품을 저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회사는 그만큼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상에서는 대한약품에 대해서 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손실이 났다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개방송 들어오세요. 제가 공개방송 오늘 열어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AS 다시 한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종목에 대한 AS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더 좋은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죠. 그만큼 환율 자체의 변동성, 위험 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 이래 투자 심리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안정되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야 됩니다. 크게 본다면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더 바로 금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환율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방향성을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우리도 조금 변칙적인 공격이 필요합니다. 실적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변칙적인 공격으로 오늘 준비한 종목, 자, 조이맥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 게임주입니다. 게임주인데요, 잘 나가지 못하는 게임주예요. 그래서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개는 바로 그 네이버의 라인과 해외 진출을 같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과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의 게임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바로 라인이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게임을 어떤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그 회사들이 해외 진출을 같이 하느냐. 자, 지금 조이맥스가 같이 하게 됐죠. 조이맥스가 같이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이맥스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기업인데 왜 라인과의 제휴를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었을까? 자,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폴란드, 영국, 그리고 뭐 독일, 이탈리아, 유로권, 그리고 러시아, 뭐 중국, 일본, 대만, 아시아권, 태국, 베트남, 아시아권까지도 같이 그 전에 해외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라인과의 제휴, 그것은 좀 더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게임주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3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자체가 시장의 매기세로 쏠리고 있는 만큼 우리도 변칙적으로 단기적인 흐름 자체를 조금 따라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이맥스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보시면요, 자,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네, 주봉으로 크게 보시면 앞서서 트리거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파동까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흔히 방아쇠 현상이라고 하죠. 한 번만에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앞에 보면 매집의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닥권에서의 큰 거래량이 튀었나 안 튀었나 이런 부분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큰 파동 자체가 어느 정도 이익실에 나왔는지 이익실에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트리거 현상이 일어나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세 번째 트리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자리가 상당한 지지권역과 저항권역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지금 33,300원대에서 여러 번의 힘싸움을 했던 과정 중에서 현재 포인트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자, 이때 뭘 봐주셔야 된다고 했죠? 바로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입니다. 이 기업이 예전과는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끝인가?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 진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자리죠. 자, 33,300원.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이 손바뀜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주포 자체는요, 기관에서 발생을 했는 거고요.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기관입니다. 기관 안에 누군가가 지금 주가를 조금 올리고 있는 상태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손바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파는 날 사고, 다시 파는 날 사고, 이런 모습 자체. 이렇게 봤을 때, 조이맥스는 매집이 꾸준히 들어갔던 만큼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호가 자체 조금 벌어졌거든요. 한 400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다시 500원을 조금 벌어지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괜히 위에 단가 자체를 체결을 시키지 마십시오. 일단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 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 대신에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조이맥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32,900원 손절가로 꼭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조이맥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연휴 동안 또 강연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번 주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0월 11일 토요일 날 서울 동부금융센터입니다. 자리가 300석이에요. 오실 거죠. 오셔서 한 299명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즐겁게 조금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주차는 거기 건물 내에 무료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같이 종목도 받아가시고 얘기를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00명 넘게 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안 됩니다. 네, 300명 넘으시면 안 됩니다. 299명에서 딱 자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의 정동 멘토,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정동 멘토님께서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장 좀 짧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장까지 조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일장 어느 정도 뉴욕 증시가 하락을 대비해서 선 반영한 부분이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고돼 있는 이유가 이제는 금융 장세 초기가 아니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 자체가 3분기 실적 자체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호의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는 2000선이 깨진다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900 초반대까지 내려가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오늘 장까지는 조금은 조정세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마이너스 0.3%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가 1%대 예상 호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현재 0.74% 정도 하락한 562포인트에서 예상가를 알리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소형주 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실적이 우량한 종목 이외에 종목을 이제 쳐내고서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만 포트를 압축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일성 PB님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까지 짚어봐 주시죠. 예, 우선은 업종별로 오늘 바로 반등이 있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오늘 장 초반에 밀렸다가 장이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증권과 은행주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 14포인트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때 만약 개파락이라든지 조금 더 밀릴 경우는 한 번쯤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에 가장 낙폭이 컸었던 삼성증권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어떨까 싶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상가대로 코스피 지수 0.4%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오히려 상승 출발을 하면서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지만 역시나 내일부터 국내 증시는 이제 휴가 연휴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내일장 뉴욕 증시 새벽에 열리는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아마 팔자 우세가 기관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장은 대체적으로 매수는 조금 하지 않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 지수는 현재 0.7% 정도 하락한 563.03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재 코스피 대비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 개별주 낙폭이 조금 심화되는 그런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러셀 2000 지수가 다시 한번 이평선을 깨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그런 사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코스닥 지수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말들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장세는 특히나 중소형주 개별주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이 더 잘 간다 이런 식으로 오르던 기업들이 더 잘 가는 그런 코스닥 장세를 연출을 했는데 이제는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부분별하게 모멘텀 이슈에 의해서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점차 조정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물은 0.67% 하락한 252.75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야간 선물 자체가 0.9%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선물 시장 현물과 동시적으로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달러 환율 전일장 큰 폭의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야기시켰던 원달러 환율 오늘은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0.2% 정도 하락한 1060원 6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한 2-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10원 1000원대 초반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는 연말로 갈수록 1050원 106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장 한 7원 정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1070원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11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이기에는 조금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는 횡보 구간 아니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는 구간에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1.16% 하락한 15,895.2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포스코,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모두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1.18%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0.42%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은 소폭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와 다음은 모두 2% 가까운 수치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CJ 오쇼핑도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컴투스 그동안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1.27%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PB님께서 현재 업종별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대부분의 업종에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통신 업종들과 그다음에 일부 LG그룹 주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LG그룹 관련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SK텔레콤 1.3% 오르고 있고요. KT, 그 다음에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LGU 플러스만이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IT 쪽에서는 LG전자 1.2%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이노텍 강보합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1.12%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 장 초반보다 조금씩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파란불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발기업단에서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곳들이 눈에 띄네요. 우선 음원 관련주들, 결제 관련주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특히나 OLED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주 단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엔이 3.4% 강한 모습이고요. KT뮤직이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제 관련주들 유비벨룩스, 코나이, 다날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LMS가 2.7%, UID가 1.6%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태양광에서는 오성 LST가 지금 5.13%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DN도 3.8%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개별 종목단에서는 이테크 건설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이고요. 현재는 그런 종목별 단에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 그 다음에 개별 종목단에서는 테마를 이루면서 강해지고 있다는 모습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소폭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5억 원 정도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4억 원 그리고 2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 초반이고 전일장 코스피 지수 1.4% 조금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기관이나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출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시 이전, 한 10시 반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선물이 대량으로 빠지고, 외국인 선물이 대량으로 빠지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 나온다면, 코스피 시장 오늘 또한 1%대 하락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은 현재 외국인이 5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2억 원, 그리고 7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300~400억 정도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이렇게 날수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큰 폭의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 오히려 반대로 다시 한번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창구가 이제 메릴 린치 창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장 초반부터 조금 중소형주 메릴 린치가 담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오늘장 뭐 코스닥에서 사준다면 의외로 코스닥 뭐 강보합이나 아니면 보합권에서 마감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물 시장은 현재 외국인이 7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200계약 그리고 5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이 2원 90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은 엔화 강세에 따른 역의 환율 하락 영향으로 2원 90전 하락한 1,059원 80전에 시작하여서 현재 1,060원대에서의 주 거래 범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엔화는 미국과 독일 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는 호조를 보였으나 미국과 독일의 제조업 PMI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우지수 등 대부분의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시장에서 110엔에 거래되었던 달러엔은 하락 반전하며 108엔 후반대로 급락하여 마감했습니다. 뉴욕시장의 엔화 강세에 따른 영향으로 우리 달러원 1개물 NDF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세종호가는 1063원 15전에 마감되었으며 서울한시 종가 대비 수합포인트를 고려하면 1원 10전 정도 하락 마감한 수준입니다. 최근 엔화 약세에 기대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환율은 세계 경계 둔화 우려로 인한 엔화 강세 전환으로 인하여 쉬어가는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엔이 110엔 이로 상승하면서 1060원대 중반까지 상승폭을 늘려갔던 환율은 엔화가 108엔 후반까지 반락하여 최근 달러엔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만큼 엔화 강세로 인한 매도 물량 유입으로 1050원대 진입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엔을 달러 원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만큼 달러엔 급반락으로 인하여 차익 실현 욕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내일 연휴로 인하여 은행권도 오버나잇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롱포지션 조정 물량도 입될 것으로 보여서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의 강세에 인하여 조정 분위기가 잠시 흐를 뿐 현 상승 분위기는 꺾일 만한 재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조기금리 인상 우려로 인하여 엔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화에 달러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9월 금통위 의사로 공개 후 국내 시장에서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워낙 약세 기조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어서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하여 주식시장 약세 지속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상승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ECB 통화정책회의 예정도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제한할 것으로 보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엔화 강세에 따른 일부 포지션 조정으로 인하여 하락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겠으나 1050원 후반대에서 제한된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57원에서 67원 사이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금융입니다. 우리은행 매각 무산 우려감에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KT입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송에 패소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음원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반발로 밀크뮤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우리금융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금융 우선 우리은행 매각 무산으로 인해서 지금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1.19%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도 빠지면서 악재가 겹치기 때문에 다른 은행주들과도 마찬가지로 더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우선은 경영권 지분 매각 공고가 우선 나 있었죠. 그 다음에 인수 의향을 보인 곳이 이제 교보생명 한 곳에 우선은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시장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매각을 할 때도 이제 경영자들이 있어야지 이제 가격을 받으면서 매각이 성립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낮은 가격에 이제 부르기 때문에 매각이 실질적으로는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금융 우선 당분간에는 뭐 거시적으로 장에 대한 하락의 움직임이라든지 글로벌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우리금융 자체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차트상에서는 좀 완전히 깨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노리는 것도 있지만 단기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인데요. 스카이라이프 우선은 그 소송에 패소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급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27%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NDS와 CAS 분쟁 관련해서 지금 그 중재에 따라서 지금 중재 판정이 최종 판결이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결정 금액이 248억 5,600만 원으로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거의 6.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결정이 났지만 이제 스카이라이프 측에서는 이제 법무대리인을 통해서 다시 후속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배상금을 3분기에 전액 비용으로 반영하면서 영업이익 부분이 94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한 68% 밑돌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이런 패소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다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라리 매수로 대응해도 좋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초반에는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3%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간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회성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면 장이 전체적으로 밀렸을 때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음원 관련주인데요. 음원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그 상승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로엔 4.3% 움직이고 있고요. KT뮤직도 2.5%, 소리바다조차도 지금 3%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동안에 로엔과 KT가 밀렸었던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이제 무료 음원 서비스인 밀크뮤직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로엔과 KT뮤직이 급락이 있었고요. 소리바다가 이제 급등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선은 최근 들어서는 밀크뮤직, 특히나 저작권에 대한 그런 반발세가 있다 보니까 우선 밀크뮤직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지 않냐, 그런 것을 좀 내비치고 있죠.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음악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이제 통보하겠다라고 지금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 내에는 이제 무료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음원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로엔과 KT뮤직이 올라가고 소리바다가 사실은 급락이 있어야 되는데 전 종목이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상 음원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고 그 시장 자체를 나눠먹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 치킨 게임을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치킨 게임은 이 시장 자체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더 이상 파이가 커질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마케팅 비용 엄청나게 쓰면서 제사 깎아먹기 식으로 가다가 한두 업체 살아남고 다 죽는 경우인데요. 아직은 음원은 지금 성숙기보다는 이제 성장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음원주들은 강세 움직임에 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상사입니다. 실적 전망치 하향에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MJB는 대규모 공급 계약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온라인 부문 고성장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오르고 있는 디지털 대성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성이 오늘장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코멘트가 달리면서 오늘장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의아한 게 정말 살 게 없는 종목 장세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디지털 대성이 뭐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식의 내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장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살 주식이 얼마 없다 이것을 반증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유명한 대성 학원을 영위하는 그런 학원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온라인 사업도 하고 이런 교육업에 진출을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격 매수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 추세를 그냥 즐겨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MJ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한가로 출발을 하면서 지금 상한가 잔량이 74만 주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260억 원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점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전년도 매출 대비해서 200% 가까운 공급 계약을 공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예전에 대주주가 회사 자체 내 임직원에 대한 백령 회임에 대해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1,000원대로 급락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그 부분이 안정화됐고 이제는 오늘장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상한가이기 때문에 살 수 없을 뿐더러 역시나 내일장 다음 주 월요일장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장 급하게 상승을 한다면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제 LG 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분기도 역시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2분기도 안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장 1.6%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LG 상사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LG 상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횡보권 내에 있었는데 9월 들어 가파르게 조금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권에서 9월 한 중순부터 가파르게 파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파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LG 상사를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증시를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금융 장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금융 장세 후반기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돈의 힘에 의해서 종목들이 오르는 그러한 날수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역금융 장세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융 장세 같은 경우는 주식 기업의 멀티플을 높여주면서 주가가 오르지만 역금융 장세로 들어서는 순간 이제는 멀티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멀티플도 낮아지고 EPS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바로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장세 하반기, 이제는 역금융장세를 대비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EPS가 좋아지지 않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절매를 하거나 매도 처리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LG 상사 또한 그러한 손절매성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제철입니다.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라는 허위 공시에 과징금을 물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서울은 상장 유지 결정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동부제철 보시겠습니다. 동부제철 우선은 오늘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 쪽으로 조금씩 가닥을 잡나 싶더니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완벽하게 지금 리커버리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채권단 동의 여부가 앞으로 최종 확정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정상화 방안에는 신규 자금 6천억 원이 이제 투입이 되고 채무 상환이 이제 유예가 됩니다. 또한 530억 원 규모의 출재 전환 등 그런 회생
방안이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부제철 그동안 재무구조 상당히 취약했었죠. 그러면 재무구조가 왜 취약했었나? 기존에 뭐 철강업종도 안 좋았었고요. 상당히 계속적으로 자본을 깎아먹는 그런 계속적인 적자를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빚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같은 이제 채권단들과 함께 이제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채무를 조금씩 줄여주거나 아니면 좀 유예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출자 전환이라고 하면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니까 동부제철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채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그동안 급등이 있었죠. 굉장히 밀렸다가 1,990원대에서 2,900원대까지 1,000원 정도가 거의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잡음이 들리거나 아니면 경영정상화가 이 정도로도 조금은 시간을 끌 뿐이지 조금은 완벽한 경영정상화가 아니지 않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철강업종 자체가 좋아지지 않으면 굉장히 또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경영정상화는 이미 1,000원 후반대에서 2,000원 후반대 올려줬던 부분이 반영을 됐고 그 다음에는 계속 주가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철강업종이 조금씩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라인데요. 한라. 우선 허위 공시에 의해서 과징금을 지금 받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3.38% 하락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 이제 정례 회의를 열었고요. 한라가 자산 양수도 신고서와 주요 경영사항 신고를 거짓으로 공시를 했다며 과징금 6억 원 정도를 지금 부과를 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기존의 그 만도의 경영진과 주주 등으로부터 만도 보통주 131만 주 정도를 지금 양수하는 계약을 맺었었는데 실제로도 이 금액을 지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계상으로 주식 취득 계약은 1,593억 원으로 계산을 했지만 제출한 자산 양수도의 금액과는 지금 맞지가 않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태클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회성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한라 본업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정비할 구간을 만들긴 하지만 그 하락의 낙폭이 좀 크다. 언제든지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요. 뭐 한라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7,200원대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조금은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손절 부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스포츠 서울인데요. 스포츠 서울 예전에는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위기에 몰렸었다가 가까스로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 스포츠 서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계속적으로 업황이 안 좋았었죠. 예전 같았을 때는 저희들 모두 뭐 지하철이나 모두 다 스포츠 서울 같은 이제 일간지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걸 보는 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 폐지까지도 갔었다가 이번에는 상장 폐지를 유예를 시키자라고 했었지만 이런 부분은 업황적으로 안 좋은 경우라고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런 이슈는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은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분간 내에는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언제든지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끌고 가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 상장 폐지 유예뿐만이 아니라 지금 8억 6,900만 원 정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8억 원 정도가 이제 스포츠 서울로 이제 자본금 계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당분간 내에는 조금은 이제 숨통은 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유주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는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평가에 5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리콤은 박용만 회장의 장남이죠. 박서원 빅엔트 대표가 합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오리콤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님의 장남인 박서원 대표가 부사장에 임명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리콤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오리콤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그룹 계열의 광고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두산그룹 회장님의 장남이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회사를 키워나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조금 속속들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바로 갔었는데 오리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광고 대행을 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10배 부근에서 PER 10배 부근에서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월요일날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 5% 이내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때 가서 추격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리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주가 하락이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코멘트 중에 하나가 이제는 3분기가 아니라 4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4분기 때에는 역시나 지연되었던 그런 매출이 조금 발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장 장과는 완전히 반대로 4%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 1분기, 2분기 실적 쇼크를 겪으면서 올해 3월, 4월까지만 하더라도 5만 원에 형성됐던 주가가 현재는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오늘장 4% 가까운 상승을 보이지만 23,200원에서 거래 중에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 반도체를 가봤지만 3분기에는 그나마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분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 반도체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할 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4분기 때 실적이 개선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된다면 오히려 이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하면서 3분기 실적 발표일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기업이 서울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만 원 초반대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서울 반도체가 현재 숏커버링에 의한 반발 매수가 조금 오늘장 들어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숏커버링에 의한 매수는 단기 길어야 이틀, 웬만하면 하루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장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보인다면 역시나 추격 매수는 자제해보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장에 한 번 더 하락한다면 그때 가서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조금 정유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유주가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금호, 석유 등 지속적으로 하락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2개월, 3개월 전에 한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주는 글로벌 트렌드로 봤을 때 굉장히 수년 동안 안 좋아질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과 미국이 이제는 원유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변모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그제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이 드디어 이제는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또 한번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변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사인 역시나 엑슨모빌, 정유사라고 보는 엑슨모빌이 엄청난 설비를 증설을 했습니다. 수년
수년 동안 엄청난 설비를 증설을 하면서 이제 원유를 뽑아내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금호석유나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 정일주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왜 엑슨모빌은 항상 주가가 올랐느냐 이렇게 조금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단순 정제만 할 뿐인데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원유를 직접 뽑아냅니다. 그에 따라서 정제는 안 좋았지만 엑슨모빌 원유를 뽑아내면서 이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엑슨모빌은 실적이 좋아졌지만 산유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역시나 이런 정제를 하는 금호석유나 SK이노베이션 실적이 좋아질 리 만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1년에서 2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아직까지 이런 정유주 접근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급락을 보인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뿐이지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그러한 업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주입니다. 업황부진의 일제히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비아트로는 중국발 수주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조선주들 일제히 신저가에 있습니다. 업황이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실적 쇼크라든지 아니면 충당금, 플랜트 부분의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달러 강세 등도 있기 때문에 우선 수출주로서도 우선 좀 악재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최근 들어서 지난달 하반기평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모두 신용등급을 또 강등한 바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싸다고 들어가신 분들, 계속적으로 밀리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조선주들은 반등 시점까지 나올 때까지 바닥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선 관심으로는 두시되 싸다고 들어가는 논리는 맞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오늘 5.2% 강세 움직임이 있는데요. 우선은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수주 부분에서 좀 좋은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중국발 투자 부분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감소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발 투자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의 시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 쪽에 대한 투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아트론에 잡히는 수익원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 유한타증권 W프레스티지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추가 하락 시에는 트레이딩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 유망업종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유틸리티, 화장품, 은행업종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단기 바닥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은 대리님입니다. 코스피가 디스카운트 진행 중이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현경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단기 바닥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럼 매수해봐도 괜찮은 시점인가요? 예, 오늘 시장의 오전에는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이 1% 중반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현재 지금 유로권에서 가장 좀 견조한 그런 독일까지 최근에 러시아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ECB 회의에서 어떤 추가적인, 우리가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적인 그런 긍정적인 그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반대로 엔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110엔을 찍고 다시 109엔으로 주춤해진 지금 상황인데,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아베 정권도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엔화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일본의 수입 물가에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환율로, 최근에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 시장에 이것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줄어드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매수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환율 변동에 민감한 그런 대형주 역시 지금부터는 좀 관심권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1,060원대까지 단기 급등했던 원화 환율, 아무래도 원화가 강할 때 수출 관련 기업들이 좋지 않은 것이, 이런 지금 1,060원, 50원, 60원 정도는 올 초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오히려 환율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어제 이제 9월달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수출입 동향 역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거의 7% 가까운 증가세, 이것은 철강과 기계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는 투매성 자금과 여러 가지 그런 물량이 겹치기 때문에 아직 이런 호재거리가 호재로 반응을 안 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면 분명 이쪽으로 다시 저가 매수, 낙폭화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관심을 두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으로 배치한 역전의 명수 예병구 멘트입니다. 자, 먼저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부터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시장을 간다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대형주의 어떤 실적 우려가 좀 과도하게 나타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큰 부분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 실적 우려가 이 115만 원대를 깰 만큼 과연 그렇게 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조금 의문이 좀 나는데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장이 조금 핫한 성격을 지금 띠고 있다. 즉 뭐냐면 과할 때 너무 오버슈팅이 나오고 떨어질 때 너무 언더슈팅이 나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분명히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적이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갇혀있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또다시 대형주의 실적 우려가 겹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대외적 변수 요인들이 겹치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러나 종목군 쪽으로 보면 크게 여러분들이 상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계속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조선업황, 그 부분이 여전히 지금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화학업황 쪽이 여전히 좀 좋지 않고, 정유화학 쪽이죠. 제가 계속 조선화학 쪽은 아직까지는 볼 시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바닥권 신호는 잡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를 말씀드렸던 금융주들에서도 하락폭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증권주, 금융주 크게 좋지 못하다는 얘기 드렸었죠. 그런데 IT 쪽에서의 이런 몰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의 지금 운수장비 쪽에서의 어떤 몰락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현대차하고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그 한국전력 토지 매입으로 인해서
이런 하락세를 만들어냈다는 것과 그다음에 대형 IT 쪽에 삼성전자가 이런 하락세를 만들어냈다는 것.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적에 대한 우려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대적 급부가, 즉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던 바로 이 중국의 샤오미폰 관련주에서 이노칩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노칩은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장과 상관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모바일 D램의 성장성을 잇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철강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주철관이 오늘은 9%대 가까이 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주철관, 제가 엠프라니, 자회사가 엠프라니 화장품 회사도 있고 이 한국주철관이 싱크홀 관련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이 어떤 시장에서 충분히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중소 철강주들은 괜찮은 반면에 대형 철강주들이 또 시장의 어떤 흔들림과 인해서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요 여전히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빠른 반등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도 결정되리라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 시장은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짧게 단기적으로 보면 구간상에서는 비합리적인 구간들이 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비합리적인 구간들은 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 이런 것들로 보면 당연히 시장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자 시장의 어떤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점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게 진짜 진정한 낙폭이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지금쯤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HTS를 켜세요. 그리고 본인의 종목들을 보십시오. 본인의 종목들을 보시고 지금 단기간에 하락이 깊었다면 거래량이 얼마만큼 수반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평소의 거래량보다 급격하게 급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락폭이 키워졌다면 그 부분은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을 키우면서 하락폭을 키웠으면 이 올라오는 과정, 즉 시장이 합리적인 구간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또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오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자 하락의 낙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럼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매물을 즉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될 구간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회귀를 한다는 얘기죠. 즉 한국주철관의 얘기를 들자면 한국주철관도 최근에 제가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좀 하락이 나왔어요. 약간의 상승 구간에서 다시 하락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 이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래량 없이 빠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빠뜨니까 역시 거래량 없이 들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가족분들은 지금 한국주철관은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중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 기존에 쭉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 중에서 좀 크게 낙폭이 나왔던 게 MDS테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일솔루션은 전일 24,000원 부근에서 저희 가족분들께 한 차례 차익 실현, 즉 절반의 차익 실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또 금일 좀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자 23,000을 또 깨고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재매수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기 위한 반 정도의 차익 실현이었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사물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 통신장비 관련주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반등을 줄 때의 부분이에요. 반등을 줄 때의 부분인데 반등을 어디까지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등 줄 때, 자, 그 반등을 줄 때의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종목 교체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LED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반등,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상 정리를 해서 자, 다음에 강하게 올라올 종목군으로 미리 들어가 있다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은 매매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다시 중소형 종목군 쪽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십시오. 효성 ITX 말씀드렸지만 18,000원대 위로 넘어와 있고 그 다음에 S넷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렸던 영유아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역시 나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보세요. 결국은 시장은요. 관심이 있는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자, 이런 종목들이 크게 안 무너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도 더 이상 자, 이 대형 종목군으로서의 어떤 위해적 요소만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면, 즉 대외적 변수하고 국내의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즉 이번 달에 이미 불확실성이 나오죠, 그죠? 실적 발표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불확실성들은 해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외적 변수 요인들도 반드시 불확실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장은 정상적으로 다시 회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간다 또 간다를 외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외쳐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말에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렇게 조선주, 그 다음에 철강, 그리고 대형 IT, 운송장비 모두 골고루 무너뜨리는 시장은 사실상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장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 9년도 리먼 사태 있었을 때 다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어떤 충격 여파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시장 하락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종목적, 업황적 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힘내시고요. 다시 종목군들은 정상적으로 회귀를 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977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566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